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의 절차가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전처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 클렌징 과정이라든지 아무튼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클렌징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클렌징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결측치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상치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걸 체크하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결측치나 이상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 결과에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결측치와 이상치를 그러니까 정제를 하는데요. 결측치와 이상치를 정제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측치나 이상치가 포함된 행 자체를 그냥 다 삭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측치나 이상치가 포함된 행이 좀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측치나 이상치가 포함된 행에 이제 어떤 결측치나 이상치가 포함된 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열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열에 중요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함께 삭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삭제하지 않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결측치나 이상치를 대표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이나 중간값으로 그거를 채우거나요. 아니면 결측치나 이상치를 예측하는 거죠. 회귀 분석이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자리에 오는 데이터를 예측을 해서 그 데이터를 채워넣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네, 처음에 이제 결측치 처리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란 데이터가 없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왜 없냐? 그거는 이제 고의로 누락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르니까, 데이터를 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를 모르니까 고의로 누락한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실수로 누락된 값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측치를 결측치 이제 처리하는 그런 함수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이 예제에서 다루는 데이터 셋에 대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이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 셋도 R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셋입니다. 여기 안에 내용은 뉴욕의 대기, 공기에 대한 질을 측정한 데이터 셋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냐면 오존, 스칼라 R, 윈드, 템프, 원스테이 이런 이제 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 함수로 6개 열을 출력해서 보면은 이런 오존 수치, 태양광, 바람, 온도, 그게 이제 언제 측정되었는지 월과 측정 날짜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TR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네, 총 153개 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is.na 함수예요. 그래서 is.na 함수는 그 안에 데이터가 결측치면 true, 결측치가 아니면 false 이렇게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여기 출력되는 게 대부분 다 이렇게 false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안에 결측치가 있으면 true, 결측치가 없으면 false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그 안에 true가 몇 개인지
펄스가 몇 개인지 그 빈도 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테이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 함수 안에다가 is.na가 리턴한 값들을 매개인자로 넘기면 테이블이 그 개수를 세워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코딩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15 보시면 네, is.na는 각각의 칼럼에 각각의 이제 각각의 셀에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또는 true, false 이렇게 리턴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true가 있긴 있네요. 그죠? 결측치가 이렇게 tru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결측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결측치가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true는 몇 개고 false는 몇 개인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테이블 함수에다가 통과시키면 돼요. 그래서 요거 테이블 안에 지금 자, 괄호가 있고 괄호가 있고 괄호가 있으면 함수 안에 함수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요 가로 여기 요 is.na 요 함수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요게 이제 함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계에다가 그러니까 뭔가를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고 기계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보내요. 그러면 is.na라는 기계가 도는데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그 데이터를 이 자리에 리턴, 반환하죠. 그러면 테이블은 is.na가 보내준 데이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내용을 이 테이블 함수가 이 데이터를 받아요. 그럼 테이블이라는 이 기계는 이 함수는 무슨 일을 하냐면 데이터를 개수를 세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false가 있네. 그러면 false가 몇 개인지 세요. true를 여기서 이제 처음 발견했죠. 그럼 true라는 데이터도 있네. 그럼 true는 몇 개인지 그걸 다 세요. 그렇게 빈도수를 세워주는 함수가 테이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데이터가 true하고 false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true가 몇 개인지 false가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워주죠. 그래서 보면 false가 874개가 있고 true가 44개가 있어요. 즉 결측치가 true로 표시되므로 결측치가 44개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결측치가 44개가 있는데 열별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is.na 요 함수에 매개인자로 에어 퀄리티 $temp 이랬어요. 그래서 템프 열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 템프 열에는 결측치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열을 보니까 오전 열에 37개의 결측치가 있네요. 오전 열에만 37개의 결측치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측치가 존재하면 수치 뭔가 연산을 하는 그런 함수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측치는 NA라는 그러니까 결측치를 표현하는 상수가 이제 NA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런 결측치는 더할 수도 없고 곱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결측치가 있는데 그 숫자에다가 결측치를 더해서 평균을 내라고 하니 제대로 못 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측치가 존재하던 오전은 평균이 그냥 NA로 나와요. 템프는 결측치가 없어서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결측치는 제외하고 이렇게 산술 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측치는 제외하고 산술 연산을 해라. 이런 함수가 na.rm = true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칙치 제외하고 그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산술 연산 함수를 돌릴 때 결측치를 제외하고 돌릴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그런 이제 옵션 매개 변수를 써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연산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결측치를 제외한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결측치를 뺀 데이터 프레임만 결측치를 뺀 행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어떤 변수에다 담는 할당 연산자라고 했는데요. 얘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나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일을 하고 여기가 이제 먼저 일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에어 퀄리티 대괄호 이렇게 하고 지금 얘가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콤마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행을 걸러내는 어떤 조건이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떤 조건을 써주면 이게 참인 행만 네, 걸러냅니다. 근데 여기다 지금 조건을 뭐를 썼냐면 is.na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제 뭐를 썼냐면요. 오존 칼럼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존 칼럼이 그 다음에 여기다 낫을 붙였어요. 낫. 그러면 na 요게 3인 행만 걸러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존 열이 있고 뭐 또 다른 열이 있죠. 뭐 A열도 있고 B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여기가 결측치로 이렇게 있고 어떤 데이터는 그냥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이 행을 선택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여기가 참이어야 돼요. 요거를 체크했을 때. 근데 보면 여기서 오전열의 값을 갖고 와요. 이 오전열의 값이 NA죠. 그럼 is.NA가 true가 되죠. true가. 그런데 낫을 붙였어요. 그러면 true가 여기 느낌표를 붙이면 반대로 바뀌거든요. 그럼 true가 false로 바뀌어요. 즉 여기에 오전열에 NA 결측체가 있으면 얘가 요거 전체 결과가 false가 돼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열, 그럼 두 번째 열로 넘어가겠죠? 여기에 1. 여기 이제 오전 열 값을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오전 열 값을 갖고 와요. 1이에요. 그래서 is.na 그게 na냐 결측치냐 아니죠. 1은 결측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false가 나와요. 1은 결측치가 아니니까 false가 나와요. 근데 여기 낫을 붙이니까 true가 돼요. 다시. 그래서 얘는 선택이 돼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전 열이 결측치가 아닌 것만 true가 되도록 이렇게 여기 조건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행, 오존 열이 결측치가 아닌 행만 네, 선택을 하는 코드가 지금 네, 이 부분에 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약간 혹시 지금 폰트가 너무 작을까봐 조금 살짝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이 뭐다? 오전 열이 결측치가 아닌 핵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네 복사해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결측치가 없는 그 핵만 추출을 해서 뭐 이렇게 분석에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na.omit이라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측치를 또 다 결측치가 존재하는 행을 다 제외하고 제외해서 이렇게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na.omit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통과하고 이렇게 na.omit을 이제 통과시킨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용한 결측치를 네, 제외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유용한 함수로 na.omit이라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